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가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평화해야 되는데 세계가 오히려 평화하지 못하고 줄였으면 좋을 군사비가 오히려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 나라에 3%가 넘어가는 군사비를 사용해도 굉장히 많은 군사비랍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그런데 물론 북한 같은 경우는 20%가 넘고 24%가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3%가 거의 가까이 넘었던가 그렇습니다. 대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좀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은 문화를 다루게 되는데 문화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군사력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항상 평화와 대치되는 일이라서 우리나라에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해전 때 우리나라도 즉각적으로 해병대가 반격을 했었던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방산 업체 중에서 이 K9이 그리고 기후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 자주포다라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 자주포가 문제도 조금 있긴 했었지만 하여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군력이 세계 몇 위가 될까요? 우리나라 공군력이 세계 5위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F-15K, 그 다음에 F-35A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수입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있고요. 공중급유기까지 우리가 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중국이든지 북한이든지 때로는 뭐 일본 지역이든지 이렇게 더 넓은 지역까지도 공중급유기가 있으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공방어가 좋겠죠. 우리나라 전차가 이제 주로 3세대부터 5세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3세대 전차만 해도 1,500대입니다. 전차 보유량에서 세계 5위입니다. 또 미국 다음으로 해병대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해병대도 놀라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는 미국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옥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종이다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병대는 정말 독종이다. 훈련도 아주 그냥 얼마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에서 최신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우리 이제 실력으로 만드는데 그 최신 함정 중에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넘겨준 함정을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배는. 근데 그런 배까지 완전히 이제 끝났고요. 임기가 끝났고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함정만 가지고 지금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 해군하고 연합군들의 이제 해군들하고 그 훈련 연습을 하는 것을 태평양에 사는 림팩 훈련이라고 합니다. 림팩 훈련에서 우리나라 그 배가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훈련을 합니다만 미국의 배를 다 격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잠수함이 우리나라 배 잠수함인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무슨 배냐면 장보고함 같습니다. 장보고함 같은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 함정에 비해서는 작은 잠수함이지만
훈련이 끝났는데도 어디서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퍼펙트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잠수함의 공격 능력이 탁월하다. 미국 배 10세대를 혼자서 다 때려부시고 10대를 혼자 때려부실 정도. 그렇게 싸워서 그 정도로 잠수 자막 능력이나 이 공격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대함 미사일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도 3m 안에 1m 안에 다 맞출 정도로 그렇게 백발백중이에요. 그 미사일이. 그 다음에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도가 되면요, 미국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의 헬기 전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그 3위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고성능 전투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3위입니다. 공군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비행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해공군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한꺼번에 잘 싸울 수 있는 병력을 갖춘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인정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10위권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는 아시아에서 이 한국만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없는데 막상 한국 사람들은 자기 군대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엉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군사력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하튼 우리나라도 걱정이죠. 자꾸 북한이나 중국, 일본 자꾸 옆에서 건드리니까 자꾸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하고, 특히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방패라고 하는, 신의 방패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지스함 중에 세종대왕함이 제일 크거든요. 이런 그 함정은 미국이나 다른 일본 배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그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자, 여하튼, 문화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 이 평화에 관한 부분이 깨어지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공격이 이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문화는요, 이 보편적인 문화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문화는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옷차림도 단정히 해야 되고, 적절한 청결과 감각으로 분위기를 깨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종교적인 영향이에요. 신에 대한 존경심,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1950년대 이후부터 동서양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서 20세기에 일어난 두 가지 큰 세력이 다윈의 진화론이고 레닌, 칼막스의 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 다윈도 다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칼막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게 했고 공산주의를 강화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를 원숭이, 미생물로 그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의 특별한 문제는 유물론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폐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전쟁 상황이 와도 인간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계획적으로 전통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고요. 엘리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도덕성을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공산진영이 확대되고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1966년부터 문화 대혁명을 했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인의 과거에 가졌던 모습을 다 파괴시키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하튼 중국인은 온화하고, 이 동양 사상이 그렇잖아요.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선량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의 쇠뇌와 사상 개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산당원들은 거친 말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생활 습관을 포기하고 불량 하층민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중국인들을 보면 이런 공산주의의 쇠뇌와 이런 그 사상 개조를 통해서 행동 거지와 말투가 무례하고 거칠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죠. 옆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돕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안 해요. 유적지 조형물에 올라가고 유물을 훼손하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대소변을 보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물을 안 내리고, 무료 샘플은 앞다퉈 쓸어가고, 뷔페 음식에 가면은 경쟁적으로 그냥 다 담아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버립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주먹을 휘두르고 공항에서 소란을 피워서 비행기 출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항상 나옵니다. 왜? 무신론, 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평화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투쟁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인과 응보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혼난다, 신으로부터도 혼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인과 응보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결과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과정도 막 하고 결과도,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일도 거리낌 없이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익만 따집니다. 사기칩니다. 도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비속어, 욕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도 운영합니다. 사기치고 인신매매하고 가짜 상품, 저질 상품, 유독한 식품 그냥 만들어내도 죄책감 별로 없어요. 횡령과 부패, 짝퉁 문화, 그래서 유명 상품, 첨단 기술 베끼고 훔치고 속임수로 해킹한 거, 요번에 화해의 사태도 그런 거죠. 자꾸 뺏어가니까, 훔쳐가니까 지식재산권을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서구 자유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제 1950년대 이후입니다. 비트족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트족이라고 하는 말은 패배한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패배한 세대. 뜻이 그거예요. 1950년대 미국의 작가 중에서 일부 작가 집단이 타락한 문화를 퍼뜨리자고 마치 결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현대의 산업사회를 부정하자, 기존의 질서와 도덕을 거부하자, 문학의 이 학문적인 아카데미즘을 반대하자, 방랑자적인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해서 이런 문학가, 예술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비트족이다. 이들은 모든 전통 도덕을 반대합니다. 이 세상에 적대적인 결론을 내리고 싸우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자유주의를 주장했고 개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두 여자가, 제가 기억하는 영화가 있어요. 두 여자가 여행을 떠나요. 둘이 여행을 떠나면 잘 갔다 오면 되잖아. 둘이 갔는데 어떤 일에 휘말리는데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을 가지고 쏴 죽이죠. 그리고 살인사건 때문에 경찰에 추격을 받는데 결국 자살로, 계곡에서 뛰어내려서 자살로 끝나요. 그게 자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무섭죠?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받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즐기자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공산주의하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비트족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적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 운동의 지도자였던 잭 케루악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앨런 긴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통적인 창작 방식과 구성을 따르지 않고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언어도 정제되어 있지 않고 외설적이고 반문화 운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반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걸 따라서 반문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히피, 펑크, 고스라고 하는 사조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히피가 뭐냐? 기존의 사회 통념이나 제도, 가치관을 무조건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성의 회복, 자연의 귀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추구하자는 얘기예요. 펑크, 1960년대 펑크 아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 회화의 한 흐름으로. 그런데 이 미술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이 사람들이 반기능적, 반지성적, 반형식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펑크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런던의 하층 계급 젊은이들 사이에 복장과 헤어스타일로 이것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고스가 뭐냐면 귀신 스타일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창백한 것을 얼굴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귀신같이 화장한 모습들 있죠? 이 고스 스타일입니다. 귀신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몸에 걸치지 않은 겁니다. 얼굴에도 걸치고. 1980년대에서는 또 이게 록 문화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런 반문화 운동에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냐면 폭력, 마약, 성해방, 기괴한 복장, 퇴폐문화, 어둠과 죽음, 사탄을 말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유를 외칩니다.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사랑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평화를 외칩니다. 민주를 외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민주, 자유, 사랑, 평화가 자유세계에서 말하는 사랑, 민주 이런 거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나랑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 반문화 운동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유와 평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저속하고 퇴폐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발달되면서 록 문화가 생기고 록 음악 스타일 페스티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그것이 반문화 운동이에요. 1968년도 프랑스에서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그 학생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파리 학생 폭동이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파리 학생 폭동이 그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통 도덕과 문화에 대해서 증오하고 반항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서 남녀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럼 남녀 기숙사가 이게 따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남녀 기숙사의 경계를 허물자 이거예요. 여자 기숙사도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남자 기숙사도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섹스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반문화 운동이 다른 나라로 일본으로 중남미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희한하죠? 록, 마약, 성해방, 낭패, 기괴한 패션, 아방가르드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 전위 예술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기법 제재를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찾자는 초현실주의 예술운동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신앙 때려쳐. 신앙 이반이라고 하죠. 신앙을 멀리하고 파괴시켜버리죠. 동성애를 하자, 자살을 하자 이런 식의 운동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죠. 왜 우리나라의 자살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생명을 존중하면서 커왔는데 자살 세계 1위잖아요.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삐딱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신을 믿으면서 지키려 했었던 도덕적인 전통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좋은 문화가 오히려 파괴시키게 되고 공격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음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성을 교화시키죠. 좋은 것을 자꾸 하라고 해요. 좋은 것을. 우리의 건강, 사회적인 조화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세상과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우리의 이런 그 의식처럼 음악도 그렇게 활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덕음악이라고도 합니다. 덕음악.
세상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덕은 또 유교의 이런 정신에서 이렇게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덕음 악이다 해서 속세의 이런 세상적인 음악과 좀 다른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음악을 만들자 이런 입장도 나오긴 하는 건데, 이런 전통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면 파괴하고 광란, 음란을 오히려 이렇게 조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도 이제 나옵니다. 힙합. 그게 뭐냐면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불만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걸 불만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그 가사가 폭력, 총기, 색정, 음란, 퇴폐, 인종주의, 빈곤 이런 것들로 자꾸 옮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가. 우리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뉴욕에서 랩이 시작됐고 브레이크 댄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속하고 반문화적이다 해서 무대에 올리질 못했는데 나중에는 정상급 무대까지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체는 그냥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의식의 문제죠. 그거를 왜 하느냐는 의식은 반사회적이고 반사람들을 향한 인간에 대한 공격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죠. 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록 가수, 저도 누구죠? 윤도현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누구죠? 강산에 이런 좋아합니다. 저도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자체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왜? 이 록 문화가 반문화 운동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본능과 욕망은 그냥 네가 막 분출하고 이렇게 해라, 방종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억제된 인간의 이 악마적인 본성들을 증폭시키고 결국은 악마와 귀신의 영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살자. 록 가사 중에 사탄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록이라는 말 자체가 구른다라고 해서 이게 섹스적인, 광란의 섹스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록 음악의 가사를 보니까 다 허무주의가 많습니다. 허무주의가. 마약, 반항, 자살을 부추깁니다. 폭력, 혁명을 숭상합니다. 동성애 부추기고 가정을 파괴하라고, 이혼하라고, 난잡한 성관계, 음란함을 부추깁니다. 악마를 부릅니다. 악마를 동정합니다. 지옥행 고속도로를 이미 탔기 때문에 악마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합니다. 천국과 지옥, 종교와 국가, 재산권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종교와 국가, 재산권이 없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를 동경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약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마약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마약 조사원 FBI 요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약이 콜롬비아나 옆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콜롬비아는 그 마약 산지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FBI 요원이 그걸 조사하다가 글로 넘어가서 그 루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약을 밀수입하는 세력이 백악관이었어요. 핵심에 백악관이 있다는 걸 알고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말을 안 하죠. 부시 그 당시에 마약을 누군가가 힘을 가진 자들이 비밀리에 수입을 해서 그거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니까 점점 미국이라는 사회가 마약에 물들기 시작을 하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흑인들은 다 갖다 팔아서 그거로 돈벌이라는 재미에 빠지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두테르테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겠죠?
마리화나를 피우고 엑스터시, 펜타닐, 헤로인 이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운전이나 음주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가는 것처럼 마약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해방으로 음란물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포르노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1950년대부터 플레이보이지 아시죠? 성인 잡지가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정권 때부터 그런 문화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신문에서 나오는 썬데이 서울 같은 것부터 해서 이 여자들을 벗겨놓고 이제 자꾸 찍기 시작한 거죠. 가판대는 제일 앞쪽. 일본의 포르노 산업은 생활의 일부입니다. 일본의 AV라고 하죠. 성인 배우는 이 포르노 배우는 굉장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회적인 거에서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TV도 그런 성인물이 있고 굉장히 야하죠. 최근에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평생 접할 음란물의 양을 10분이면 접촉할 수 있답니다.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버리면 그 엄청난 양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성매매가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을 파는 부분이 이제 불법이 아닌 세상이 됐어요.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것이 전 세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매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키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죠. 게임기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사는 거는 참 좋은데 게임기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폭력과 살인, 색정, 음침한 분위기로 이거를 접하게 되면서 잔인한 싸움을 통하여 쾌감을 얻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폭력 문화를 자꾸 접하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총기는 있지. 이걸로 총기 살인을 저지르게 돼서 총기 살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고등학교, 중학교, 하물며 초등학교에서 와서 교사를 쏘고 친구를 쏘는 것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교육계의 고민인 거예요. 테러가 증가하고 있죠. 테러를 줄이려고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조직을 운영하고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세계의 전쟁과 이 테러의 이 증가를 막을 수가 없어요. 패션. 자, 패션에서 우리는 긴 머리를 해서 꼬고 따고 이렇게 했었죠. 이런 문화가 미국, 멕시코 이런 데까지 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 넘어갔다고 그래 조상들이. 그쪽에 가면 다 우리나라 언어를 쓰고 화가를 다 그리는 이 한국말로 그들이 언어로 다 그리는 이에요. 화가가 이름이 예언자 다 보는 이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패션이 다 이제 긴 머리를 가져다가 어느 날 단발머리가 편하다 단발머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반사회운동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전통을 깨부시자는 거죠. 물론 그거로 편리한 점도 있는 거죠. 물론 1920년대 플래퍼라고 하는 그 건달 아가씨라고 하는 곳에서 단발머리가 유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여성운동, 성자유운동에 영향을 받은 이 플래퍼들이 주장하기를 짧은 치마, 단발머리, 재즈 음악, 짙은 화장, 음주, 성개방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키니가 나오죠. 비키니 다 벗기자. 그래서 비키니가 나와요. 어디까지 벗길 거냐? 여기에 꽃이라도 조만 거가 있으면 봐주자. 그죠? 꽃이라도 조만 거 그렇지. 성문화의 타락을 위해서 골반 바지를 유행시키자. 엉덩이를 노출시키자. 범스터라는 바지. 그 갑자기 깜짝 놀라요. 우리 나오고 TV에도 막 나오고 영상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죠? 어떤 여자들이 봤는데 뒤에서 보면 팬티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바지는 여기 엉덩이에 있고 그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또 마트에 가서 고개까지 숙이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야.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연예인 광팬족을 가리켜서 그루피라고 합니다. 그루피. 연예인 광팬족. 이 연예인 광팬족들도 반문화 운동의 부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쫓아다닌 게 록에 빠진 거예요. 록스타들에게 빠져가지고 록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일상생활만 도운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죠. 그리고 난교 파티를 저지릅니다. 난교 파티를 벌이면서 이것이 팬문화가 형성된 시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팬문화가 많이 여러 것으로 발전하긴 했지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 건데 나쁜 쪽으로 삐딱하게 되면 한정 없는 거죠.
펑크족이 등장합니다. 펑크. 그래서 괴상한 헤어스타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잡다한 재료로 옷과 장식물을 만들어서 착용하고 쓰레기 더미를 연상시킬 만큼의 옷차림을 하기도 하고요. 머리 염색이 발전하게 되는데 문신, 피어싱,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고 남녀의 성 구분을 파괴한 옷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펑크족이 향락주의를 추앙합니다. 그래서 펑크족의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펑크족의 중요한 말, 방탕하게 살다가 일찍 죽자, 그리고 아름다운 시체를 남기자. 이게 그들의 이 펑크족의 유명한 말이라고 하고, 이것이 유행된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셔도 이게 유행됐던 말이라고 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일찍 죽자, 그리고 아름다운 시체를 남기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품, 공예품, 장난감, 문학작품, 영화, 특히 여러분 디즈니랜드 영화도 우리나라 많이 있지만 디즈니랜드의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다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이게 성인물처럼 아동 성인물이다 라고 이 디즈니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이 성적이고 이상한 그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막 그림에도 배경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다 보면은 야, 섹스, 나쁜 쪽,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잔상으로 머릿속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의 문화가 사탄적인 세상으로 발전하면서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5기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5기가 시대. 5기가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에도 칩이 들어가죠. 우리가 냉장고가 평상시에는 냉장고일 뿐이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냉장고를 스위치를 딱 눌러서 평상시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벽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그림이야 작품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 냉장고로 싹 화면이 쫙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물품이 어떤 물품이 있으며 지금 언제 사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폐기시켜야 될 시간이 어떤 것들이 다가오며 당신이 원하는 물품 중에 무엇이 지금 부족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TV 여러분 최근에 나온 TV 그 광고 보셨습니까? 삼성에서는 이런 거 구부러지는 거 이런 것들 나와. LG에서는 TV가 그냥 TV가 여기 보이는 TV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TV가 없어요. 밑에 그냥 박스만 있어요. 박스. TV 스위치를 딱 누르잖아. 화면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 이게 TV야. 희한하죠. 그리고 평소에 또 스위치를 딱 누르잖아. 갑자기 그림으로 딱 바뀌어.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그림이 붙어있는 이걸로 쓰다가 또 그냥 귀찮으면 딱 누르면 이게 딱 내려가. 우리 몸에까지 칩을 심는 거예요. 우리 666 나오죠. 666 칩을 심어가지고 이제는 컴퓨터 연결하는데 문제는 이게 반대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칩을 심거나 세상을 다 연결하자는 것. 하물며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을 그러니까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느 정글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예요. 무서운 거예요. 숨을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겠다는 거죠.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이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이미 그들은 엄청난 운동을 쥐고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에 뜨고 있지만 방탄소년단이 계약한 그 음반사는 다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해외로 나가서 발전하는 그 음반 세력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영상,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의 뒷부분에는 항상 그런 적그리스도, 성령, 아까처럼 악마,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를 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와 열광하는데 그것이 사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세상을 바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벅차고 싸운다는 걸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여하튼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바꿔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